예, 이번 시간에는 독일의 그 정부, 내각의 핵심인 연방 수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 국회의원들을 다 선출한 다음에 그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연방 수상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러니까 연방 의회에서 다수당이 다시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이런 이론적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독일 연방 수상은 독일의 내각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여기에 보다시피 지위와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한정돼 있지만 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 수상이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받으면 또 그 정당이 항상 다수당으로 여당이 되면 상당한 기간, 뭐 20년가량도 가능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내각은 연방 수상과 연방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 수상과 연방 장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독일의 연방 수상은 독일의 정치적 지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이 첫 번째 독일 연방 수상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기본법 제63조에 보면요. 연방 수상의 선출에 관해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기본법 제63조 1항 연방 수상은 연방 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 의회에 의해서 토론 없이 선출된다. 연방 의회에서 선출되는데 연방 대통령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연방의회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다. 연방 대통령이 연방 수상도 임명합니다. 또 제적위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지 됩니다. 연방의회에서. 3항 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연방의회는 투표 후 14일 이내에 제적위원회 과반수로서 연방 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제청됐는데 이 연방의회에서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연방의회는 투표 후 14일 이후에 제적위원 과반수로서 연방 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4항 선출이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투표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고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때에는 연방 대통령 선거 후 7일 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때는 연방 대통령은 7일 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절차,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기본법 제63조에 규정된 연방 수상의 선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연방 수상은 차기 연방 수상을 연방 대통령의 추천을 통해서 연방의회에서 토의 없이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선출될 수 있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수가 얻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1차 투표에서 연방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수상 후보가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냐? 이 경우에는 수상 선출에 대한 주도권은 어디로 갑니까? 연방의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방 대통령은 더 이상 연방 수상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되고 연방의회의 권한과 의무로서 연방 수상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 수상 후보
연방수상 후보 추천은 의회 제적위원 4분의 1 이나 또는 적어도 의회 제적위원 4분의 1을 가진 정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가 이루어진 후 14일 이내에 다시 투표가 선출 절차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제2차 투표에서 수상 후보로 제청된 자가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를 수상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과반수요. 그런데 제적위원 과반수인데 이 연방수상의 선출이 14일 첫 번째 1차 투표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또 지체없이 제3차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연방의회 의장은 새로운 투표를 위하여 의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방수상 후보가 새로이 추천되면 토론 없이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3차 투표에서는 수상 후보 중 최다 득표자가 수상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렇게 2차, 3차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연방의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경우 연방대통령은 그 후보를 7일 이내에 연방수상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 이내에 그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좀 어떻게 되냐면 차기 연방수상을 연방대통령의 추천을 통해서 연방의회에서 토론 없이 토의 없이 선출하게 됩니다. 어떤 후보자가 차기 연방수상을 위해서 연방대통령의 추천을 받냐면 일반적으로는 관례적으로는 그 최다 득표를 얻은 다수당의 연방수상 후보자가 되는 거죠. 다수당의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수상 후보자가 연방수상 후보자가 연방의회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 되면 연방대통령은 그를 차기 연방수상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적위원 과반수 첫 번째에서 제적위원 과반수를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얻어지지가 않는 연방대통령이 추천한 연방수상 후보자가 연방의회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연방수상의 선출 절차는 연방의회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방의회가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 연방의회는 14일 이내에 다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차기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인데 근데 연방의회가 14일 이내에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차기 연방수상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럴 땐 연방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가 아닌 최다 득표자에게 차기 연방수상 최다 득표로 차기 연방수상을 선출하면 됩니다. 연방수상 후보자가 연방의회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에는 연방대통령은 수상 당사자를 7일 이내에 연방수상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근데 차기 연방수상 후보자가 연방의회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그냥 최다 득표로 선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연방대통령은 7일 이내에 연방수상 최다 득표자를 연방수상으로 임명하거나 그거 할 수 없다. 그러면 연방의회 자체를 다 해산시켜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의 재량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또 이렇게 의회가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독일 연방수상의 지위와 권한으로 가겠습니다. 독일 연방수상은 연방 내각의 1인자죠.
연방 정부의 1인자입니다. 또 집행 업무의 총괄자, 조정자이고 비상시에는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연방수상의 권한을 조각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 정책 지침 결정권, 그 다음에 이거는 독일 기본법 65조고요. 독일 기본법 68조는 신임 투표 요청권, 그 다음에 권한 대행자 임명권, 연방수상의 의회 예산 제청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일 연방수상은요, 이 연방헌법을 통해서 연방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대해서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수상의 강력한 지위는 독일의 수상민주주의를 발전시켰으며 독일 정치체제 안정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연방수상 권한의 제도적 강화는 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에서 새롭게 탄생한 제도입니다. 독일 연방수상은 압도적이고 주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러한 독일의 정치 시스템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권력을 독일의 연방 대통령은 권력이 상당히 약한 반면에 연방의회 또 연방수상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강요임명권입니다. 독일 기본법 제64조에 있는데 이 독일 연방수상은 독일 내각 정부를 구성하는 그래서 강요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구성은 수상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연방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합니다. 즉 연방수상은 연방 대통령에 대해서 연방 장관에 대해 임명 제청권과 해임 권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기본법상 장관에 대한 임명, 장관에 대한 해임의 권력을 연방 수상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연방 수상의 권한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또한 연방 수상은 연방 장관의 수라든가 연방 장관의 직무 영역의 확정, 그 한계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방 수상의 권한은 정책 지침 결정권을 보겠습니다. 독일 기본법 제65조입니다. 이 연방 수상은 정치적 노선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 정당마다 기존의 정책이나 노선이 있죠. 그리고 이 연방 수상 그러나 이 정책 노선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독일 기본법의 통치의 3원칙으로 불리는 수상원칙, 영역원칙, 집단원칙을 있는데 이 수상원칙은 수상의 전반적인 노선을 결정한다는 원칙이고 영역원칙은 해당 분야의 장관이 각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이고 집단원칙은 내각이 중요한 사안들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관의 각 영역에서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책임은 수상이 제시하는 정책 노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연방수상은 장관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통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내각을 통일화시키고 기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적 신임투표 독일 기본법 제67조에 나와 있는데 이 독일의 정부 형태가 이제 이 수상민주주의, 총리민주주의, 수상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연방수상은 내각 구성원 중 유일하게 의회에서 선출되는 구성원이며 연방수상만이 의회에 대해서 내각을 대표하고 책임을 집니다. 연방의회는 건설적 불신임 결의의 형태로 내각에 대한 연방수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건설적 불신임 결의를 통해서 내각, 특별히 연방수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단지 정부를 거부하고 연방수상의 실각을 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일 기본법에서는 연방의회는 연방수상을 불신임할 경우 그 차기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설적 불신임 결의라고 하는데 연방수상의
연방 수상을 실각시키기 위해서는 차기 수상을 또 선출해야 된다는 이러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방의회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수상을 선출한 형식을 통해서 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한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 제도가 있습니다. 수상 불신임안이 제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통령 수상의 제안에 따라 20일 이내에 연방의회를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방의회 불신임 결의 시에 연방 대통령 연방 수상을 해임합니다. 이때 연방 정부의 장관들도 동시에 해임됩니다. 연방 수상이 해임되면 연방 장관들도 동시에 해임됩니다. 이러한 건설적 불신임 제도는 집권당이 의회에서 가까스로 과반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야당이 어떠한 확고한 대안도 없이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해서 연방정부를 위기에 몰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결국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 제도는 연방정부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투표 제청권. 독일 기본법 제6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연방수상은 자신의 신임에 대해서 연방의회에 신임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러한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결정적인 정책 타결책을 찾거나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신의 신임을 내걸고 투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임투표 요청권은 연방수상의 연방의회에 대한 강력한 정책 압력 수단이 됩니다. 불신임 결의가 시행되기 이전에 신임투표 요청권을 행사함으로써 연방의회 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것이고, 또 연방의회의 연방수상에 대한 연방수상 불신임권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신임투표 요청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210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여러 가지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시민이 선거를 통해 주의회 또 선거를 하고 주의회 주정부 그다음에 연방대의원총회, 연방평의회, 연방의회 또 위에 또 연방대통령,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정부, 연방수상, 연방장관 뭐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